국민의힘도 조금 전에 이 청와대 이전 반대 혹은 제동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제동 걸고 나서는 의도는 무엇인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이 예비비 의결도 어렵다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내놨고요. 예비비 편성 못해주겠다는 발상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예비비라는 게 뭐 대략 그 기획재정부 혹은 기재부에서 편성이 돼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돼야 인수위 쪽에서 그걸 받아서 뭔가 이 대통령 이전에도 좀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국무회의 상정이 좀 어렵다. 오늘 박수현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 정말로 그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는 것도 현 정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회사를 떠나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네가 직장을 하는 데는 뭐 이런 거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도와줄 것이고 이런 인수인계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인수인계를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더구나 이 국가 권력이라는 중차대한 그 민주주의의 가장 성스러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권이 당신이 공약을 내세워서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평가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게 옳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 예비비 못 주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야말로 저는 권력의 남용이고 이것은 몽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은 다음 정권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이전하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의 평가는 국민들이 다음 정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만약에 그 청와대 이전이 잘못됐다면 분명히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시켰어요.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결단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약을 걸고서 차기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예비비를 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게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도와줘야 될 그런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이 돈 문제, 그러니까 이전 관련된 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내일 박수현 수석 얘기에 따르면 의제로 상정하지 않겠다. 예비비 신청권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이 절대로 용산 이전을 굽히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도 바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이 어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이게 조선 총독부터 100년 이상을 써온 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는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하는 것이 맞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김주일 대표님, 어제 윤 당선인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 45분 정도 대본 없이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혹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도 반드시 용산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제동을 걸었고 근데 이렇게까지 어제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저렇게 제동을 걸어도 윤 당선인 굽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말로 못 나오실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도의 의지를 가지신 분인데 설령 청와대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꼭 나오겠다라고 하시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광화문으로 옮긴다라고 했으면은 문재인 그 청와대에서 반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지금 열흘 안에 다 방을 빼야 되거든요. 1000명이. 그리고 그거 합참으로 가야 되고 합참은 연쇄적으로 지금 이 한 달 사이에 옮겨야 되는 이 많은 일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가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광화문이었으면 아니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들어가실지 안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오히려 좀 유연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굽히고 청와대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도 지도자로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현 청와대가 반대하면 일단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속도 조절하는 게 맞다. 예. 아니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광화문을 가려고 1년 6개월이나 검토해봤더니 도저히 그 여러 가지 안보사항, 그 경호사항 때문에 안 되겠다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못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청와대를 나와야 된다. 청와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대명제가 있다면 어디론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광화문은 안 된다. 그래서 용산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본인이 임기이실 때 지금 우리 청와대는 27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예. 백악관의 3.4배예요. 예. 그렇게 넓은 건물에 몇 명 계시지도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광화문 시대를 열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다면 집권하는 동안에 청와대의 크기를 크게 줄이고, 문 대통령이 그렇죠. 문 대통령이 나머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로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한 다음에 청와대의 크기를 줄이거나 청와대에 예를 들면 그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뭘 다른 북악산을 개방하려고 하는 부분적인 조치는 있었지만 청와대 자체의 크기를 크게 줄여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차기 당선인이 그래서 광화문은 도저히 안 되니 그러면 용산으로 가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거를 저렇게 제약을 걸고 나서는 것은 글쎄요. 저걸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권위를 탈피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윤석열 당선자도 광화문 시대를 얘기를 했던 것인데 예. 소통과 전혀 상관없는 군부대로 간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인수인계는요. 그 후임자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게 인수인계입니다. 이게 사실 그 두 사람의 회동도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무산이 됐었고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물밑에서 조율이 잘 안 되지 않았냐,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았냐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 얘기를 한번 잠시 해보겠습니다. 적인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거 해놨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열, 무산 이게 아니라 지금은 협의를 계속 하겠다. 정부 2학기에 차기 정부를 이끌 당선자님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께서 들으실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배석자도 없이 하자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만나시기도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의 참모들 이런 분들이 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김은혜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오전까지만 해도 이철희 수석과 장지현 실장이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뭐 두 사람이 오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성사가 가능을 한 건지 두 사람 안 만날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탁현민 비서관 등의 이제 과도한 이야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였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박수현 지금 수석의 이야기는 협조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지금 오후에 들어서 입장이 이제 바뀌어 버린 것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당 쪽에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슈화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당 쪽에 요구를 했을 것 같고 또 뭐 NSC를 통해서 이제 군 고위 관계자들이나 이런 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 뭐 인수위를 안 거쳐서 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그 이후에 인수위를 안 거쳤다는 데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토로를 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정권을 넘겨받아서 이 처음부터 뭔가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압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본인이 비서실장을 하면서 인수위에 그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이 예를 들어서 인수위에 이런 서로 간에 인수위가 안 되고 출발하면 어떻게 이제 앞길을 하는지를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수위라는 2달 기간을 두어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권 이양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아시면 그러면 최소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어느 부분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이 못한지 좀 더 보완하고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런 방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물밑 협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밑에 다른 게 나오면 그럼 청와대가 물렀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당선인 측에서도 이 청와대가 이렇게 공식적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또 지금 그 밀어붙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이 일단 결제가 된 돈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럼 5월 10일 동안 10일 취임식 때까지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이 정권 이양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쌓여버리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지원 사태 아시죠? 청와대 그 컴퓨터 들고 와서 그거 뺏어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이런 또 상황들을 이제 보시게 될까 봐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제가 일부러 반대 입장에서 한번 잠깐 서보면 어제 공식 발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먼저 했고 오늘 청와대가 박지원 수석 이름으로 해서 일단 문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 전했잖아요. 만약에 협조를 구하는 게 당선인 쪽이 먼저였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전 협조에 관련해서 윤 당선인 측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청와대에 뭔가 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먼저였지 않았나 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도 아마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 측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전달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들을 한다라면 충분히 아마 됐을 텐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윤 당선인이 일단 본인이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우리가 청계천,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뭐 등등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게 하나의 이제 결단으로 인해서 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본인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이 왜냐하면 사실 옮기는데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판단해서 저는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 10일에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말도 현실 가능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윤 당선인 측의 공식 입장, 앞서 국민의 입장은 나왔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윤 당선인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제동을 건 청와대 이 얘기에 어떤 인수위 측도 반응을 내놓을지 저희가 속보가 있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